확률 통계 133페이지 1번 문제.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답니다. 근데 크기가 3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때, 그러니까 표본을 3번 뽑는다는 얘기죠. 이게 3번 뽑아냈다는 뜻이에요. 근데 표본 평균 x 바가 1이 될 확률이야. 3번 뽑았는데 1이 되려면 확률 변수 1, 2, 3 중에 뭐를 3번 뽑아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 안 됩니까? 네가 확률 변수를 3번 뽑을 거라고. x1, x2, x3. 이해했어? 이걸 가지고 표본 평균을 만들 거라고. 그래, 다 더하는데 표본을 3번 뽑았으니까 3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값이 1이 돼야 된다고. 그러려면 위에 있는 이 3번의 표본의 합이 3이 돼야 되겠지. 근데 확률 변수 3번 더해서 3 되려면 1만 계속 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따라서 x1도 1이고 x2도 1이고 x3도 1이라는 뜻이지. 그럼 3번 모두 뽑을 때 다 1만 뽑을 확률 값이니까 처음에 1 뽑을 확률값 4분의 1. 두 번째도 1 뽑을 확률값 4분의 1. 세 번째 1 뽑을 확률값 4분의 1. 64분의 1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어, 2번은 사실 공식만 알면 되는 겁니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면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표본의 크기 분의 원래 모 표준 편차를 계산하시면 되니까 숫자가 나와 있는 상태라 루트 n분의 3이 3분의 1이 되도록 하는 n값을 그냥 간단한 n에 대한 1차식을 통해서 풀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이것도 뭐 문제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는데 이거 다 더하면 1 되겠죠? 그럼 AD에 대한 연립식이 AD에 대한 식이 하나 있을 테니까 하나가 식이 더 필요한 거야. 근데 밑에 보니까 2x의 제곱이 있네. 그럼 2x의 제곱이면 0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 2의 제곱 곱하기 a, 4의 제곱 곱하기 b. 그걸 더해서 3분의 16 만들면 이제 a, b 값이 나오겠죠. 그것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나서 vx바를 구하랍니다. vx바는 n분의 시그마의 제곱, n분의 v, 그죠? n분의 v, n분의 원래 분산, 모분산. 근데 표본의 크기가 20이니까 20분의 우리가 좀 전에 위에서 계산한 걸 토대로 분산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그러니까 용어 정리 아직도 안 됐거나 공식이 아직 머릿속에 안 박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 쉬운 문제를 계속 뱅뱅뱅 옆으로 돌면서 이상하게 푸니까 확실하게 기억할 건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이것도 안 어려운데 다 건너가기 뭐해서 EX바 EX바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잖아. 표본들을 여러 번 뽑았어. 그러니까 각각 표본의 평균이 있을 거야. 그 평균들을 다시 평균을 낸 겁니다. 그걸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부르는데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어떻게 계산했었죠? 모평균값과 같다라고 배웠었어요.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표본의 크기. 지금 표본의 크기가 어디 있어요? 3장의 카드를 추출했으니까 3분의 원래 모분산값 x의 분산값. 이걸 계산하시면 되겠죠? 결론 핵심은 우리 이제 중간고사 때 봤었던 그냥 확률 분포표를 이용한 분산과 평균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겠죠? 본다고 바로 답이 나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니까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게 1, 2, 3. 그 확률 값은 카드가 8장 있는데 그중 1이 2장이니까 8분의 2, 약분하면 4분의 1. 2는 4장 있으니까 2분의 1, 4분의 1. 확률의 총합은 1. 됐네요. 이걸 다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 만들어지고 이 n값이 구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전에 구했던 평균값을 통해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분산이 나오죠.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또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모평균의 추정
그쪽에 나와 있는 단원이긴 한데 실제로는 확률통계 앞쪽에서 배웠던 확률 변수부터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겠죠? 이 x바를 구하시오. 모평균값 구하는 뜻이에요. m값 구하시오. 그 다음에 vx바를 구하시오. 좀 전에 한 것처럼 n분의 분산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같은 문제 같은 거 일단 생략하고 6번은 수능이라 써져 있으니까 일단 해볼게요. 정규분포 0,4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여기서는 보면 그러면 결국은 평균값이 0이고 표준 편차가 4라는 뜻이겠죠? 위에서는. 그 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답니다.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알아봐야 되겠네요. 2x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따라서 0이 된다. 그 다음에 모분산값 표본 평균의 분산값이 필요하죠? 지금은 필요 없나요? 필요하겠네요. 표준 편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v x바 얘를 뭐라고 하나요? 표본의 크기 9분의 원래 분산값 얼마예요? 이게 분산이잖아. 4의 제곱 4는 표준 편차고 4의 제곱 분산이니까 16. 따라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운 값이니까 3분의 4랑 같더라. 괜찮으시겠어요? 무슨 말이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번엔 또 다른 정규분포가 나왔죠? 얘는 3, m값이 3, 표준 편차 2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y바 계산하시고 그러면 당연히 모평균 3. 그 다음에 이 v y바 표본의 크기 16분의 분산값 얘가 분산이죠? 2의 제곱 4. 그럼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 4분의 2 약분하면 2분의 1 됐습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 두고 이걸 구하랍니다. 이렇게 만들어 두고 px바가 1보다 클 확률 px바가 1보다 클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표준화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건 어쨌든 변수값이 다르잖아. 변수로 다른 것을 서로 등식을 통해서 같게 만들려면 표준화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럼 표준화 시킵시다. p 어떻게 표준화 시키죠? 표준화 어떻게 시켜? 여기서는 확률 변수가 아닌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 빼기 평균. 얘를 뭐로 나오죠?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겁니다. 자, 잊지 마라. 이거 잊으면 안 돼. 확률 변수 x를 표준화 시킬 때는 이 식이 쓰이지. 확률 변수 x 마이너스 평균을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게 필요하잖아. 근데 확률 변수, 그러니까 표본 평균인 x바를 표준화 시킬 때는 표본 평균 마이너스 평균을 시그마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겁니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게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그치?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표준화 됐다고 치고 부동은 그대로인데 표본 평균 1이었죠. 1 빼기 x바의 평균 0 걔를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있네요. 3분의 4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동시에 p, y바가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p 얘도 표준화 됐다고 치고 그럼 여기 있는 표본 평균 값인 a 빼기 y바의 평균 값인 3을 빼주고 표준 편차 2분의 1을 나누어 준다. 여기까지 괜찮으시겠어요? 얘는 p, z가 3분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이상이 될 테고 얘는 p, z가
2a-6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네들이 서로 같은 겁니다. 얘네들이 서로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얘를 그림을 그려서 정규분포화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평균이 0으로 갈 것이고 4분의 3이면 한 이쯤에 있다 칩시다. 4분의 3. 그 이상일 확률값 여기죠. 맞아요? 얘는 어떤 특정 값 이하의 확률값이잖아. 근데 얘네들이 확률이 서로 똑같으려면 가지고 있는 면적이 동일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쯤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쯤에. 얘랑 대칭 관계로 이만큼 넓이.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일 거 아니에요. 좌우 대칭이니까. 따라서 이 값인 2a-6이 마이너스 4분의 3과 같습니다. 넘어가면 2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4분의 24. 2a 값은 플러스 4분의 21. 따라서 a 값은 8분의 21. 이렇게 a 값이 구해집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수능 문제랍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연습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예요. 많이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렇고요. 그 뒷페이지. (7번) 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한 달 급여는 평균이 320만원, 표준편차 32만원인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많이 주네, 생각보다. 중소기업 신입사원 중 이미 추출한 64명의 한 달 급여의 평균이 310만원 이하일 확률값을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고 구해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이게 좀 많아서. 자, 일단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확률 변수 x는 뭐에 대한 확률 변수예요?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한 달 급여의 평균. 급여. 한 달 급여. 그게 여기서 말하는 확률 변수예요. 근데 그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320만원, 표준편차 32의 제곱을 따른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했냐면 64명을 임의로 뽑았어요. 그치? 64명을 뽑았어. 그럼 n값이 64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집단도 당연히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말씀드렸었죠. 표본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얘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평균값은 모평균값과 동일하다. 여기는 분산이라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게 표준편차가 되죠. 루트 n이 얼마예요? 64 분의 시그마, 원래 표준편차 32, 거기에 제곱을 따른다. 여기는 분산을 써도 괜찮습니다. 제곱 처리해서 그냥 아예 분산을 써도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20, 루트 64면 8이죠. 8을 32로 나누면 4가 되겠네요. 그래서 4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이 310만원 이하가 될 확률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준화가 필요하네요. 표준화했다고 치고 그러면 표본 평균 310을 이 표본 평균의 평균값인 320으로 나눠주고 표준 편차 4, 여기 4다 4. 4로 나눈다. 그럼 P, Z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을 4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2.5. 그럼 마이너스 2.5 이하의 확률값은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2.5면 이쯤에 있다고 치고 여기 확률값이니까 여기서 못 구한다고 그랬죠? 1로 대칭 이동해서 움직여서 2.5 이상의 확률값을 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0.5 마이너스 P 0 이상 Z가 2.5 이하의 확률값을 뺀다. 0.5 마이너스 여기 확률값이 나와있죠? 0.4938 이걸 계산하시면
문지소는 정답이겠네요. 자, 8번 문제도 뭐 비슷할 것 같은데 해야 되나? 일단 합시다. 문제가 뭔가 많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소스의 용량은 평균이 M, 표준표자 40인 정규부포를 따른답니다. 확률변수 X는 소스의 용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걔가 평균 M, 표준표자 40의 제곱을 따른다. 근데 여기서 100병을 임의로 추출했죠? N 값이 100이 되고, 그럼 표본이 뽑혔으니까 표본 평균이 있을 테고, 걔도 정규무포를 따른다. 근데 원래 평값인 M을 따라가겠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원래 표준 편차 40을 루트 100으로 나눈 거니까 10분의 40 약분하면 4의 제곱을 따른다. 이 정도 계산 되시겠어요? 여기 원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제곱 밑에 있는 게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쓴 거야. 루트 100분의 시그마 40. 이게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스 용량의 평균이 244, 표본 평균이 246 이상의 확률값을 구하면 그 값이 0.9332가 된다. 되겠어요? 네. 표준화가 필요하죠? P, Z 표준화 246-M을 4, 여기는 표준 편차 값이 새로운 표준 편차죠? 4로 나눈다. 그러면 이게 0.9332가 된다. 근데 0.933이면 0.5를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어떤 값 이상의 값이니까 0.5는 당연히 포함하고 한 이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어떤 특정 값이 있죠? 이게 4분의 246 마이너스 m 값이에요. 여기 있는 확률값이 0.4332가 돼야 이거 두 개 합치면 0.933이가 나와요. 됐나요? 우린 이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이 0.4332를 갖는 오른쪽에 있는 양수 표준화된 값은 얼마예요? 1.5네? 이쪽이 1.5란 얘기예요. 그럼 좌우 대칭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5가 되겠지. 여러분은 4분의 246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10분의 15 마이너스 2분의 3 요거를 푸시면 m값이 나올 겁니다. 9번은 생략할게요. 9번은 그냥 정말 숫자만 공식에다 그냥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해주기도 쪽팔린 문제야. 네가 책 보고 헷갈리면 책 보고 거기 실내 구간 계산하셔가지고 숫자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대입하면 되니까 선생님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 10번 볼까요? 어느 마을의 수확하는 수박의 무게는 평균이 m, 표준편차 1.4 이게 일단 표준편차 시그마라는 뜻이고 49개를 수확했죠? 이게 n값이라는 뜻이에요. 표준편차 1.4 그 다음에 n값은 49 자, 이렇게 얻어진 표본평균 x 가겠죠? 표본평균 을 이용하여 이 마을에 수확하는 수박의 무게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구하면 다음과 같답니다. 이렇게 95 이거 외울 필요 없죠? 했지만 워낙 자주 나오니까 95% 계산하면 여기 1.96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근데 신뢰 구간 어떻게 계산하죠? 신뢰 구간 마이너스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49분의 시그마 원래 시그마 1.4 걔 이상 평균은 여기 놓인다. 플러스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49분의 1.4 그럼 다 됐네요. 이 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 값이 얼마라는 얘기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7.992라는 거죠. 그럼 계산이 조금 귀찮아서 이미 안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7분 1.4니까 0. 뭐 얼마예요?
7분의 1. 7분 1.4. 네, 계산하셔서 1.96 곱한 다음에 이걸 넘기시면 x바가 나올 겁니다. 이 계산하셔서 x바가 나오겠죠? 그럼 x바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또 다시 숫자가 될 거 아니야. 그게 a야. 문제에서 원하는 a 값을 구하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가볍게 x바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x바를 구한 다음에 대입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계산만 좀 귀찮지.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네, 11번 문제도 똑같죠? 네,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자, 12번. 말장난이지만 이건 잘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은근히 시험에 객관식 보기 문제나 이게 가나다, 골라놓은 문제 은근히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자, 정규법을 따르는 모집달에서 이미 추출한 표본으로 추정된 모평균의 신뢰 구간에 대한 다음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신뢰도가 일정할 때, 이게 신뢰 구간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마이너스 x바 플러스 k. 이 k는 보통 1.96 아니면 2.58 나온다고 그러죠. 95%일 때는 1.96, 99%일 때는 2.58. 근데 얼마인지 모르고 또 혹시 95%나 99%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k라고 본 겁니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커 나왔다. 누가? 모평균의 값이 이 범위 안에 있다.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뭐죠? 신뢰 구간입니다. 근데 신뢰도가 일정할 때 95%의 신뢰도, 99%의 신뢰도, 그래서 어떤 특정 신뢰도가 주어진다는 얘기겠지. 특정 신뢰도가 주어졌을 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표본이 n값이잖아요? 여기는 n값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분모값이 커지겠죠. 분모가 커지면 분자값은, 아니, 분수값은 작아질 테고 적게 더하고 적게 더해서 양쪽 구간을 계산하다 보면 구간의 길이는 그만큼 짧아지겠지. 어려운 말은 아니죠. 다시 n값이 커지면 이 분수는 작아져. 됐니? 그럼 양쪽 구간에다가 적은 수를 더하겠다는 얘기야. 그만큼 적은 수를 더하면 구간은 짧겠지. 많이 더하고 많이 빼야 구간이 넓어질 거 아니야. 근데 적게 더하고 적게 빼면 구간이 좁을 거 아니야. 따라 신뢰 구간 길이는 짧아진다. 맞는 말이고요. 신뢰도를 높이면 신뢰도를 높였다 치면 예를 들어 95%, 99% 신뢰도 높였어. 그럼 일단 K값이 커지잖아. 안 그래? K값 자체가 커지는 거야. K가 커진다는 얘기는 곱해지는 배수값이 커진다는 뜻이지. 근데 더군다나 얘는 표본의 크기도 작게 만들어요.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분모값이 작아지고 분모가 작아지면 분수값이 커져. 분수도 커지는데 K값도 커지네? 결론은 많이 더하고 많이 빼기 때문에 구간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 맞는 말입니다. 신뢰도를 낮추면 K값이 작아지겠죠. 그렇죠? 신뢰도를 낮추면 곱해지는 K값의 배수값이 작아지니까. 근데 표본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크게 하네? 배수는 작게 하고 밑에 n값은 크게 하고 그러면 여기는 이 숫자 자체가 작아질 테니까 또 마찬가지로 적게 빼고 적게 더하고 구간은 짧아진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기억니은 이것이 모두 맞는 말이다. 13번 문제. 말씀드린 문제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원래 끝내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자, 어느 식당에 은영하는 손님이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평균 시간이 n분, 표준편차 시그마인 정규법을 따르는데 손님 중 64명을 임의로 추출해요.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은데 D-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말만 기억하면 되겠는데요? D-A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뜻이에요. 맞니? 다시 한번 잠깐 써드리면 모평균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추정하기 위해서 모평균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플러스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b-a를 구하라는 얘기는 오른쪽 끝값에서 왼쪽 끝값을 빼라는 뜻이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라는 뜻이에요. 맞니?
뭐가 잘못 쓰인 거지? 뭐가 잘못 써진 거지? 저기 뭐가 잘못 써졌어요? 아, 이 뭐야? 아니 이게 왜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부터 뭐 계속 잘못 쓰고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냐? 계속 잘못 쓰고 있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닌가? 아까 전에 잘 썼나? 뭐지? 나도 모르겠어. 다시 아까 뭐라 썼는지 내가 까먹었어. 뭐라 썼는지 뭐라 까먹었는데 야 아무도 말 안 해주냐? 니네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하니? 이게 실내 구간이죠. 근데 아까 언젠가 잘못 쓴 것 같은데 내가? 그런 느낌인데 잘못 쓴 느낌이야. 이게 실내 구간이지? 그래서 B에서 A를 빼세요. 그러면 얘랑 얘랑 지워지고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된다고. 이 얘기는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뜻이야. 따라서 K 값은 1.6, 1.96이겠죠?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64 분의 시그마 문제는 안 나와 있으니까 시그마 안 나와 있잖아. 시그마 걔가 4.9 다 숫자야 다. 얘만 숫자가 아니죠. 요거 계산하시면 이제 시그마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B-A를 보는 순간 얘는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 공식이 빠르게 떠올리셔야 되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공식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그 단어의 문장의 뜻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지가 될 테고 14번은 뭐 똑같은 문제겠죠 이것도. 실내 구간 길이 계산하는 거니까 뭐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15번으로 갑니다. 자, 어느 운송회사에 들어오는 화물의 무게는 평균 30kg 표준표자의 8인 정규부에 따른답니다. 적재 중량이 A 이상이면 경보음이 울리는 승강기를 이용하여 임의로 16개의 화물을 동시에 운반할 때 경보음이 울리는 확률이 0.07이래요. 이때 A의 값을 위에 정규부표를 보고 찾아내시오인데 이해를 잘해야 돼 문제는. 화물의 무게는 화물 무게 평균이 30, 표준부터 8인데 이게 이 승강기가 일정 이상의 무게가 되면 당연히 경보음이 울리겠지. 어느 승강기나 다 그렇잖아. 더 많이 타면 위험하니까 줄 끊어지잖아. 그러니까 일정 이상의 무게를 넘어가게 되면 삐 하고 소리 들리죠. 우리도 가끔 우리 학원 애들도 또 같은 경우도 가끔 막 애들 엄청 타거나 집에서 막 학교 타거나 해서 막 많으면 삐 소리 나잖아. 그럼 내려야 되고 누군가 마지막에 탄 사람 내려야 되고 그런 상황을 말해요. 그런데 그렇긴 한데 승강기에 임의로 16개 화물을 동시에 운반해. 그럼 화물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로 둔다면 얘는 16개를 뽑았으니까 표본이 되는 거죠. 뽑아낸 화물의 무게를 x 바로 둔다면 16개 화물이잖아. 그럼 16개 화물이면 16x 바가 되지 않을까요? 뽑아낸 화물 무게 평균. 그게 16개잖아. 16개 화물을 동시에 운반하는 거니까. 하나가 아니고 16개를. 그럼 실제 하나 무게에 16배라는 뜻이니까 16x바가 될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걔가 얼마 이상이면? 16x바라는 얘기는 결국 화물의 총 무게를 말하는 거야. 16개의 총 무게. 총 무게가 A 이상이 되면 경고가 울리는데 그 경고가 울릴 확률이 0.07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P 이걸 16으로 나누게 되면 X바는 16분의 A 이상일 확률이 0.07. 표준화가 필요하죠? PZ 표준화시키면 16분의 A 이게 표본 평균 빼기 평균 30 얘를 뭐로 나누죠? 루트 n분의 루트 16분의 시그마 8 되겠어요? 계산합시다. 얘는 4분의 8 약분하면 2가 되고 2를 나눈 거니까 32분의 A 마이너스 15 32분의 A 마이너스 15 이 확률값이 0.07 얘는 어떤 특정값 이상의 확률이죠. 근데 이게 0.5를 넣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은 오른쪽에 일정 부분 이상의 값 여기쯤 네. 여기가 0.07 그럼 얘는 0.43이 돼야 되겠지. 그럼 이 위치 어떻게 돼요? 여기 0.43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위치 값은 여기 있네요. 1.5 따라서 32분의 A 마이너스 15 이 값이 1.5가 되는 A 값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얘는 별표 하나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인학교 시험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괜찮은 문제 같아요. 그냥 내면 밍숭맹숭하거든. 지금처럼 화물이 16개. 또 어떤 경우는 뭐 이게 화물이 아니고 다른 문제로 바뀔 수도 있겠죠. 사람, 승강기에 사람이 탔는데 한 사람당 평균 무게가 얼마일 때 8명이 탔을 때 경고음이 8명이 탔을 때 경고음이 울리려면 이렇게 그 확률값 얼마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무게가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보충 설명, 추가 설명 안 해도 될까? 네, 연습을 꼭 다시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16번 문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어느 지역의 직장인의 월 교통비는 평균이 8, 표준편차가 1.2인 정규부표를 따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이 지역 직장인 중 이미 추출한 N명의 월 교통비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X바가 다음 범위에 있을 확률이 0.6826 이상이 되기 위한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실생활 문제다 보니까 일단 문장이 좀 길어요. 간단하게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맥에 맞게 쓰려고 하다 보면 일단 문장이 길어. 문장이 길다 보면 여러분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핵심을 빨리 짚어야 돼. 필요한 것도 빨리빨리 골라내야 됩니다. 이게 모평균을 말하는 거죠. 여기다 쓸까요? 모평균은 8이에요.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는 1.2 그리고 표본의 크기는 N명 됐습니까? 그 월 교통비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잖아. 나한테 필요한 거는 표준화예요. P 표준화 시킵시다. 7.76 빼기 8 얘를 뭐로 나누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걸로 나누겠죠. 표본이니까 그냥 시그마가 아니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표준화가 됐을 거예요. 그럼 얘도 8.24 빼기 8을 루트 n분의 시그마 1.2로 나눈 겁니다. 됐니? 근데 분자값을 계산해 보면 이 분자 얼마예요? 루트 n분의 1.2 분의 얘는 마이너스 0.24 z 루트 n분의 1.2분의 얘는 0.24 결론 왼쪽 오른쪽이 좌우 대칭이라는 얘기다. 정규 분포가 좌우 대칭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확률의 총 값이 0.6826 이상이긴 하니까 일단 0.6826을 일단 계산 먼저 해봅시다. 그러면 두 개를 합쳐서 0.6826이니까 절반의 확률값은 0.3413 얘도 0.3413 이 위치가 어디죠? 여기 있네요. 1.0 얘는 마이너스 1.0
근데 확률이 이거 이상이 된다는 뜻은 사실 이 위치가 옆으로 좀 더 이렇게 움직여가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좀 더 옆으로 움직여도 된다는 얘기죠. 되니? 그럼 이 값이 얼마라는 뜻이죠? 루트 n분의 1.2 분의 0.24 얘가 1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1 뭐가 되죠? 이상의 값이겠죠. 얘가 1이니까 1보다 더 큰 값이 되면 이쪽 1보다 더 큰 값이 돼서 만약 이렇게 잘리게 되면 확률값은 이렇게 나타날 테니까 넓이가 더 넓어진다는 뜻이고 넓이가 더 넓어지면 확률값은 커지겠죠. 이 확률값 이상이 나타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은 1이 돼도 되고 아니면 1보다 커져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걸 계산하시는 겁니다. 양변에 곱하면 루트 n분의 1.2가 0.24, 10분의 24, 10분의 24, 5분의 12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여기 10 곱합시다. 그럼 10 루트 n 12 5분의 12 되니? 그럼 이 값이 왼쪽에 있는 값이 오른쪽에 있는 값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이 값이 10 루트 n이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분모가 더 커져야 분수는 더 작아지는 거예요. 맞니? 잠깐만. n값은 자연수가 나야 되는데 혹시 약분을 잘못했을까 내가? 이게 왜 이렇게 되니? 5분의 12가 아니잖아. 100분의 24지 왜 10분의 24냐. 아이고, 참, 마음이 매번 급하다 보니 참 매번 이런다. 이거 약분하면 얼마가 되죠? 이로만 약분합시다. 50분의 12. 50분의 12. 50분의 10이에요. 아셨죠? 얘는 50이 되겠죠. 양변을 10으로 나누면 루트에는 5보다 커 나왔다. 따라서 n값은 25보다 커 나왔다. n의 최소값은 25가 정답이다. 자, 다시 잘 보세요. 다시 풀진 않은 거고 그냥 정리하는 겁니다. 평균 8, 표준표자 1.2, 표본의 크기 n. 이거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표준화시키다 보니까 표본 평균 빼기 평균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눴더니 요렇게 식 하나, 요렇게 식 하나 나와요. 근데 이게 양쪽 좌우 대칭 형태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더라니까. 하나는 플러스 0.24가 분자고 하나는 마이너스 0.24가 분자니까. 부모는 똑같고. 그럼 좌우 대칭일 수밖에 없고. 좌우 대칭의 그림을 그려서 0.6826이라는 확률값이 나오려면 좌우에 0.3413 있어야 되고 0.3313이라는 확률값을 갖는 표준화된 변수 Z는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1.0보다 좀 더 이렇게 벌어져도 되긴 된다는 얘기야. 어차피 이렇게 확률값이 더 넓어지니까. 어찌되었든 이 끝값이 1.0이 될 테고 따라서 얘가 1.0이 되거나 얘가 마이너스 1.0이 되거나 그러니까 양수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얘가 1.0이 되는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별거 없습니다. 이 값이 1이 되면 여기 멈춰져 있는 거고 이 값이 1 이상이 돼도 어차피 확률값은 0.6826보다 크거나 같아질 테니까 네. 이렇게 식을 세웠어요. 1 이상이 됩니다. 이걸 푸시면 이렇게 값이 나온다는 뜻이죠. 아까 선생님처럼 멍청하게 0.24를 10분의 24로 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은 하지 마시고 16번 문제 가요? 맞나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한 달 용돈이 평균 N만 원,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64. 자, 임의로 추출하여 한 달 용돈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5만,
네. 평균이 5만원, 표준편차 1인. 뽑아낸 것의 평균이니까, 자, 생각해보자. 이미 추출했잖아. 이미 추출한 것의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을 말해요. 그치? 이게 표본 평균 기우지? X가. 표본 평균. 그 평균이 5.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1입니다. 이렇게 써진다니까. 자, 이 학생들의 한 달 용돈의 모평균 값을 신뢰도 R%, 그러니까 아까처럼 우리가 뭐 95%, 99% 이렇게 준 게 아니고 그냥 임의의 확률값인 R%를 준 겁니다. 그래서 꼭 숫자로 외우는 것보다는 이 식을 이해하는 게 낫다고 그랬죠.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거 나왔다. 누가? 모평균 값이.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다 이제 숫자를 갖다 끼시면 됩니다. X바가 5니까 5 마이너스 근데 K 값은 몰라요. 이게 95%, 99% 그러면 1.96, 2.58 같은 어떤 일정한 상수값이 주어질 텐데 얘는 이제 모르니까 K값을 그냥 K값을 가져가야 됩니다. 루트 n분의 루트 64분의 시그마 1 됐습니까? 그거 나왔다. n값이 5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64분의 1. 그래서 이 값이 얼마? 5.3. 여기 나와요. 따라서 K 곱하기 루트 64, 8분의 1. 그게 0.3. 그럼 이 K 값이 나오겠죠. 아니. 근데 K 값이 나오고 나면, 그때 이제 숫자 집어넣어. 여기다 숫자 집어넣고, 그러면 여기 확률값이 주어지겠지. 맞습니까? 확률값 주어지면 절반값 계산해서, 귀찮아서 안 해드리는 겁니다. 절반값 계산해서, 여기다 숫자 K값 집어넣어서, K값 집어넣어서, 여기 확률값에 맞는 이 수치를 여기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계산해드려? 계산해야 돼? 얘기 좀 해줘. 계산해줘? 아니면 말아. 안 해도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허리가 또 아파서 이게 집중력이 멜랑콜리해요. 그래서 막 귀찮은 계산 시키면 벌써 하기 전부터 내가 벌써 이렇게 지쳐 있어서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이 m 표준편차 4인 정규법을 따르는데 m명은 임의로 추출하여 표본평균 x 바 분을 이용하여 모평균 m을 신뢰도 99% 추정했답니다. 근데 이거 아마 저번에 선생님 수업할 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 것 같은데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 근데 차라는 게 큰 값, 작은 값 구분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모평균이 클지, 표본평균이 클지 알 수 없으니까 절대값을 씌우라고 말씀드렸죠. 그 차이가 0.86 이하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n값의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뭐 어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계산 잘 하시면 됩니다. m-x바는 0.86 이상 마이너스 0.86 이상 0.86 이하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x바를 더합니다. 그럼 x바 마이너스 0.86 이상 m값이 x바 플러스 0.86 이하 됐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정리해 봅시다. 표준편차 시그마 값이 4란 뜻이고 표본의 크기는 m이고 n이고 그 다음에 99%니까 이 숫자 갖다 써야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0.86이라는 저 숫자가 뭘 계산한 거죠?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4를 계산하는 값이겠지. 맞니? 요 방정식을 푸시면 이제 n값이 나오고 그게 이 n의 최소값입니다. 정구가 성립할 때가 최소값인 거니까.
이것도 그냥 단순 계산이죠. 뭐 숫자 계산하는 거니까 네,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말만 알아들으면 돼요. 그래서 저번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이거 중요한데 왜 문제가 없죠? 아마 뒤에 있나 봐요 라고 했던 부분인데 모평균 m과 표범근 x 바의 차이 이렇다. 그 절대값 풀어주고 이렇게 정리하고 넘겨주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 값이 원래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h고 k 값은 여기는 2.58로 대신해주고 여기 대신해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여기는 4로 대체해주고 되셨어요? 5분 쉬었다 합시다. 잠깐만.